자, 31번, 32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31번 먼저 시작을 해보면 여기 칠판에 주제를 지금 띄워놨지. 이거를 이제 오른쪽 밑에다가 적어봅시다. 다 적으면서 들어보자. 자, 보면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더 단순한 제품이다. 한 가지를 진짜 잘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게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만 제대로 잘하는 것도 이게 되게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한글 먼저 볼게. 왜 안 넘어가? 자, 때때로 기업에게 비교 우위를 주는 것은 더 단순한 제품이다. 자, 비교 우위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회사랑 우리 회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가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비교 우위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더 단순한 제품이다. 최근까지 자전거가 최고급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보통 15개, 20개의 많은 기어를 가져야 했어.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되게 막 복잡하고 뭐가 되게 많아야 우리는 그거를 최고급이라고 했어. 그런데 최소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정식 기어 자전거들은 그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적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더 지불함에 따라 더 점점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줄 좀 쳐보자. 어디 밑줄 치냐면 최소한의 특징 이렇게 밑줄 쳐보자. 최소한의 특징에다가 밑줄 치고 15개, 20개 많은 에다가 밑줄을 쳐보자. 그러니까 그러나겠지.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뭔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최소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지 않은 고정식 기어 자전거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글 표현을 조금만 더 보면은 적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더 지불을 한대. 여기서 말하는 적은 것에 대해서 라는 얘기는 특징이 뭔가 되게 많지도 않아, 복잡하지도 않아를 말하는 거야. 자전거가 뭐가 되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더 비싼 값을 지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뭐 어렵진 않지? 자, 뒤로 한번 가볼게. 자, 이런 자전거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그러니까 자전거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복잡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큰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추가되는 복잡성에 대한 비용 없이, 그러니까 복잡성을 막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 그런 비용 없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니까 자전거를 팔았을 때 남는 돈이 많은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되고 있어? 기업들은 경쟁업체와 더 많은 특징을 추가하는 전쟁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이해되지? 그런 거 좋은 전쟁이 아니거든. 좋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쟁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것이 가격에 대한 경쟁적인 압박 때문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거의 확실히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말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머리에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자, 기업들은 경쟁업체하고 복잡함을 추가하는, 복잡하게 만드는 제품, 그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제품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제품이 복잡해지면은 가격에 대한 경쟁적인 압박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복잡해지다 보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제품은 그냥 쓰잘데기 없이 막 비싸지는 거야. 제품이 점점 비싸지는 거야. 왜? 제품이 복잡하니까.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돈을 벌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제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비용도 많이 들어.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하는 제품을 딱 만들면 기업 입장에선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자, 영어로 가서 읽어보기 시작합시다. 자, sometimes 하고 it is the simpler product that gives a business a competitive advantage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때 강조로 생각을 할게. 자, 이때 강조.
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지. 더 단순한 제품이다. 뭐 하는 것은. 문답자 할 때 이때 강조도 많이 했던 거 기억나? 더 단순한 제품이다. 주는 것은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조사 이렇게 붙일 겁니다. Competitive advantage가 경쟁 우위라는 뜻이야. 경쟁 우위 기억나지? 우리 회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더 경쟁적인 우위를 가지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 자, 최근까지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자전거들은 많은 기어를 가져야만 했어. 많은 기어를 가져야만 했어. 종종 이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어를 가져야만 했어. 뭐 들어봤어? 뭐 15단 자전거, 20단 자전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조금 복잡한데 여기서의 투부정사가 위해서야.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for them은 의미상 주어거든. 그래서 조사를 붙일 때 그들이라고 붙일 거야. 알겠지? 조사 잘 붙여야 돼. 자, 최근까지 자전거는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는 많은 기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전거가 뭐 하기 위해서? 수동태 나왔지? 여겨지기 위해서. 여겨지기 위해서. 뭐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하이엔드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하이엔드라는 말 들어봤어? 하이엔드는 보통 최고급을 하이엔드라 그래. 하이엔드. 끝판왕이라는 뜻이야. 끝판왕. 자, 최고급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의미상의 주어하고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나온 어떤 어법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2개나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거. 자, 그런데 fixed gear bike면은 아까 얘기했던 고정식 기어 바이크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어가 되게 많은 게 아니야. 기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고정이 되어 있어. 고정식 기어 자전거는 뭘 가진? 미니멀 피처.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미니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정식 기어 자전거는 뭐가 되었다? 더 popular. 인기가 있게 되었다. 인기 있게 되었다. as. 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보자. 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좋고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해도 좋아. 그 다음에 도즈 후. 이거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거 알지? 알지? 너무 밑에 있어서 난 적지는 않을게. 적어놔. 자, 뭐뭐한 사람들이냐면 그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면서. 행복해. 뭐 해서 행복해? 더 많이 지불해서 행복해. 뭐를 위해서?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좀 웃겨가지고 다듬긴 해야 될 것 같아.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해서 그것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서. 때문에로 해도 괜찮겠다.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읽어볼게. 자,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고정식 기어 자전거는 더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뭐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그것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을 행복해해서 행복해함으로 행복해해서 더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조사를 이렇게 붙이자, 말을 이렇게 붙이자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나는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조금씩 다듬으면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어쨌든 도즈 후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건 꼭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The overall profitability of these bikes. overall, 전반적인 수익성, 돈 버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자전거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은 훨씬 높다. 뭐보다? 더 복잡한 것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원즈는 바이크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더 복잡한 자전거들보다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를 진짜 잘하거든. 뭐 없이
추가되는 복잡성에 대한 비용 없이, 추가되는 복잡성에 대한 비용 없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안 들어. 하나만 진짜 잘해.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회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냐면 getting into a war,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회사들은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over, 뭐뭐에 대한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뭐에 대한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adding more features, 더 많은 특징을 덧붙이는 것에 대한, 더 많은 특징을 덧붙이는 것에 대한 전쟁에 뛰어드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쟁자와 as,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붙이면 돼. 왜냐하면 이것이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병렬이란 얘기겠지. 수익성을 뭐 때문에? 경쟁적 압박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경쟁적 압박 때문에 수익성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까? 제품이 복잡해지면 있잖아. 제품이 복잡해지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 생산 비용이 늘어나거든. 근데 가격에 대한 압박 때문에 내가 이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데 내가 그렇다고 막 무조건 비싸게 팔아?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팔아야 팔릴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저렴하게 팔아야 팔려. 근데 생산 비용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줄어드는 거겠지. 돈을 많이 못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혹시라도 지금 저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와서 물어봐. 다시 설명해 줄게. 꼭 이해를 해야 돼. 자, 32번으로 가봅시다. 주제를 먼저 적어볼까? 적어보자. 자, 인간이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를 발달시켰다. 왜냐?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이제 한글로 된 지문을 뒤에서 여기서 이제 읽으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언어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치? 단순하게 뭐 제스처만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물건을 교환하거나 거래를 하는 게 정말 힘들겠지. 단순하게 제스처만 가지고 뭐 내가 얼만큼의 돈을 내겠다, 얼만큼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를 발달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한글 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를 발달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 우리는 거래해야 했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먼저 얻어야 돼. 그치? 거래를 하려면 상대방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언어는 당신이 누군가와 거래할 때 편리하다, 알겠고, 초창기에 두 인간은 3개의 나무로 만든 그릇을 6다발의 바나나와 거래하기로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정할 수도 있었다. 여기서 있잖아, 뭐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단순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 있지, 뭐 구석기 시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릇과 바나나를 거래를 하려고 지금 이제 서로 동의를 했어. 아, 거래하자라고 동의를 했고, 이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할 거야. 근데 뭐로 규칙을 정할까? 언어로 규칙을 정하겠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글쓴이는. 뭐 동의를 하고 규칙을 정하는데 언어를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뭐 동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다음 거. 자, 그 그릇을 만드는데 무슨 나무를 사용했나? 무슨 나무를 사용했어? 그 그릇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려면 언어가 필요하잖아. 그치? 어디서 그 바나나를 얻었어?
이거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 언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릇하고 바나나를 교환하려면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걸 글쓴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단지 제스처와 혼란스러운 소음만을 사용해서는 그 상업 거래는 불가능했겠지. 그치? 소리 질러가지고 어떻게 그게 전달이 돼? 자, 불가능했을 것이고, 합의된 조항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신뢰라는 결속을 만든다. 자, 합의라는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의라는 조항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야. 자, 나무 그릇하고 바나나를 교환을 할 거야. 근데 지금 합의가 돼야 되지. 합의가 돼야 돼. 그래서 합의를 한다라는 의미라고만 그냥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합의된 조항에 따라서, 그냥 합의에 따라서, 동의에 따라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 합의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신뢰라는 결속을 만들었어. 그리고 합의라는 그 조항을 만들 때는 언어를 사용했겠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언어는 우리가 구체적이도록 해주고 이것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언어는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가능했을 거야. 그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였던 거지. 언어는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거래가 성사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글입니다. 자, 영어로 읽어볼게. 자,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자, 주장합니다. 자, 뭐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 문답자 할 때 진짜 많이 했어. 자, 뭐라는 것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들이 발달시켰다고. 언어를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자, 여기서 단어 필기를 하나만 추가적으로 해볼게. 단어 중에 economical이라는 단어도 있어. 이거는 경제적인이란 뜻이고, 너무 왼쪽에 있으니까 좀 빼서 적어볼게. 경제적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conomical이라는 말은 절약하는 이라는 뜻이야. 완전 다른 단어지. 그래가지고 내신에서 이런 거 좀 잘 물어보는 것 같아. economic, economical 이거는 꼭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보고. 됐지? 자, 다음 거. 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했대. 신뢰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 거. 언어는 핸디는 편리한이란 뜻이야. 언어는 매우 편리합니다. 뭐 할 때? 당신이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언어라는 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자, 거래를 할 때는 신뢰가 필요해. 근데 언어라는 게 거래를 할 때도 필요했대. 계속 가면 The two early human, 초기 인간 2명, 구석기 시대의 인간 2명은 뭐일 뿐만 아니라 거래하기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3개의 나무로 된 그릇을 뭐와 6개의 다발, 이게 다발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6다발 바나나와 바나나 6다발과 나무 그릇 3개를 거래하기로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었다? 규칙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 규칙을 세울 수도 있었다. as well은 마찬가지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신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신뢰를 기반으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 적어볼까? 자, 이 규칙이라는 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언어가 아무래도 필요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 what wood was used? 어떤 나무가 사용됐어? 그 그릇을 위해서. 어디서 너 그 바나나를 얻었어? 언어가 필요한 부분이지. 언어가 없으면 이런 거 표현할 수 없을 거야. That business deal. 여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 거래라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 거래는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거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할게. 사용하면서 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뭐 한다면으로 해도 괜찮아. 사용한다면, 오직 제스처나 혼란스러운 소음만 사용한다면 그 거래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명사 주어야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upon 까지 닫고 create 동사 이렇게 갈게. 자, 그래서 carry out 이게 수행하다지. 이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거래를 행하는 것은 이란 말이야.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거래를 행하는 것은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terms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있어. 우리 단어장에 많이 나오지. 기간, 학기, 시험, 조건, 용어 이렇게 조건. 자, 근데 그 조건을 꾸미는 PP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유, 문장이 복잡하지. 그래서 동의되어진 조건 이렇게 갈 거야. 너무 복잡하지. 자, 다시 한번 볼게. 동의되어진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실행하는 것은 거래를 행하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뭐를? 본드.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신뢰의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그 비즈니스 거래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제스처나 혼란스러운 소음을 사용한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시행하는 것은 동의되어진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시행하는 것은 신뢰의 결속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문장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여기 감정 형용사 하나 나왔고 왜 ing인지 알 것 같지? 혼란을 주는 소음이잖아. 자, 그 다음에 would 뒤에 이렇게 완료 시제가 나왔지. would be라고 쓴 게 아니고 would have been이라고 완료 시제를 적었잖아. 이거는 과거에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 그런 거래는 불가능했었을 거야.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가 완료 시제랑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언어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구체적이도록 허락해줍니다. 자, allow라서 뒤에 투부정사 나온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where 뭐뭐한 곳입니다. 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언어는 허락해준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되도록 허락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면 이제 깔끔하게 32번도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장이 좀 길고 해석이 어려운 것들이 몇 개 보여. 이거는 꼭 연습을 하고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받자. 자, 여기까지.